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 중 하나로 여겨지는 북한. 하지만 정말 그들에게는 즐길 거리가 전혀 없을까요? 놀랍게도 북한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화려한 관광지와 레저 시설들이 존재합니다. 매년 중국인을 비롯해 수십만 명의 외국인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오늘은 북한에 숨겨진 매력적인 관광 명소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의 심장부에 자리한 김일성 광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광장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16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는 이 광장은 북한 정치의 중심 무대죠. 1972년 김일성의 환갑을 기념해 조성된 이곳에서는 매년 중요한 국가 행사들이 펼쳐집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자주 보는 군사 퍼레이드도 바로 이곳에서 열리는 것이죠. 광장 한편에는 거대한 두 개의 동상이 위엄 있게 서 있습니다. 바로 만수대 대기념비의 김일성과 김정일 동상입니다. 높이만 20m가 넘는 이 청동상들은 북한 주민들에게 절대적 경외의 대상이죠. 흥미로운 점은 북한 주민들이 출근 전 이곳에서 참배하는 것을 일상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신혼부부들은 결혼식을 마친 후 가족보다 먼저 이곳을 찾아 꽃을 바치는 전통이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북한 사회에서 이 동상들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알 수 있습니다. 동상 뒤편으로는 200여 명의 군상 조각이 배치되어 있고 그 배경에는 백두산을 형상화한 거대한 모자이크 벽화가 펼쳐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의무적으로 헌화와 참배를 해야 했지만 2016년부터는 이런 강제 규정이 완화되었다고 하네요. 그래도 여전히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사진을 찍고 북한의 독특한 문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평양 시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축물 중 하나는 바로 주체 사상탑입니다. 높이 170m에 달하는 이 석탑은 1982년 김일성 탄생 70주년을 기념해 세워졌어요. 전 조선 석조 건축 양식으로 건설된 이 탑은 백색 화강암으로 마감되어 있고 탑신 뒷면에는 600개가 넘는 보석이 박혀 있어 햇빛에 반짝입니다. 멀리서 보면 정말 웅장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죠. 특히 주목할 점은 탑 내부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입니다. 이를 통해 지상 150m 높이의 전망대까지 올라갈 수 있어 평양 시내 전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최고의 전망 포인트로 인기가 높습니다. 탑 꼭대기에는 20m 높이의 불꽃 모양 조형물이 있어 밤이 되면 오렌지색 조명으로 화려하게 빛나요. 이 야경은 정말 장관이라고 하네요. 평양의 또 다른 랜드마크는 개선문입니다. 김일성의 항일 투쟁과 조국 개선을 기념하기 위해 1982년에 건설된 이 문은 파리의 개선문을 모델로 했지만 높이가 60m로 원형보다 10m나 더 높게 설계되었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개선문으로 기록되어 있죠. 북한의 자존심이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개선문의 남북 벽면에는 김일성 찬양군가의 가사가 새겨져 있고 혁명 투쟁을 형상화한 조각들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내부에 전시실이 조성되었고 엘리베이터를 통해 상부 전망대에 오를 수 있도록 개선되어 관광 명소로서의 매력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평양 시내의 다른 모습도 감상할 수 있어요. 북한 최고급 숙박시설로는 평양 고려 호텔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평양역 근처에 위치한 이 호텔은 높이 140m, 45층 규모의 쌍둥이 타워형 건물로 스위트룸을 포함해 500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용하며 일본인 관광객들의 대부분이 이곳에 머무른다고 알려져 있어요. 호텔 내부 시설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연회장, 영화관, 상점, 서점, 사우나, 수영장, 레스토랑이 완비되어 있고 최상층에는 평양 전경을 360도로 감상할 수 있는 회전식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특히 일부 레스토랑에서는 일본 요리를 맛볼 수 있는데 과거 김정일의 개인 요리사로 일했던 일본인 스시장인 후지모토 겐지가 근무했던 곳으로도 유명하죠. 이런 국제적인 요소들이 북한 관광의 묘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양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건물 중 하나는 유경 호텔입니다. 높이 330m, 105층 규모의 피라미드형 건물로 계획된 이 호텔은 세계 최고 호텔을 목표로 1987년 착공되었습니다. 2년 후 완공을 목표로 국내외에 대대적으로 홍보되었지만 전력 부족, 자금난, 인력 부족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1992년 공사가 중단되었어요. 그 후 3여 년간 창문도 없는 채로 평양 시내 중심부에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로 남아있어 해외 언론들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건축물, 인류 역사상 최악의 건물 등의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얻었습니다. 물론 관광 투어에서는 내부 견학이 불가능하지만 멀리서나마 이 거대한 미완성 건축물을 관찰할 수는 있어요. 어떤 관광객들은 이것 자체를 하나의 독특한 볼거리로 여기기도 한다고 하네요. 북한과 중국 국경지대에 위치한 백두산은 해발 2750m의 한반도 최고봉입니다.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 근거지였으며 동시에 김정일의 출생지라고 북한이 주장하는 곳이기도 해요. 북한에서는 이곳을 혁명의 성산이라 부르며 2018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함께 백두산 정상에 오른 장면으로도 유명해졌습니다. 백두산은 약 1000년 주기로 대규모 분화를 반복하는 활화산으로 10세기에 일어난 분화는 유사 이래 가장 큰 화산 폭발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여러 차례의 분화로 정상에 형성된 칼데라 호수인 천지는 세계적으로도 독특한 규모를 자랑해요. 둘레 약 18km, 최대 너비 3.55km, 수심 384m로 산정 칼데라 호수 중 세계에서 가장 깊습니다. 이런 자연의 웅장함은 정치적 이념을 떠나 누구나 감탄할 수밖에 없는 장관이죠. 한반도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도 빼놓을 수 없는 관광지입니다. 한반도 중앙에 위치한 이곳은 1953년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군사분계선상의 지역이에요. 북한군과 한국군이 서로를 감시하며 긴장감이 감도는 장소이지만 동시에 미국이나 한국과의 정상회담 장소로도 활용되어 한반도에서 가장 상징적이고 정치적 중요성을 지닌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전상 완전히 안전한 장소라고는 할 수 없지만 북한과 한국 모두 이곳을 관광지로 활용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어요. 한국 측 투어에서는 손 흔들기 금지, 청바지 착용 금지 등 세세한 규정이 있지만 북한에서 판문점을 방문할 때는 제약이 상대적으로 느슨하며 병사의 안내하에 정전협정 조인장을 견학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평양에 있는 금수산 태양궁전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신이 영구 보존된 영묘입니다. 최고 지도자의 무덤이자 생전에 김일성이 거주했던 궁전이기도 한 이곳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개방되어 있지만 북한에게 매우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견학 규칙이 극도로 엄격해요. 카메라 등 금속물 반입과 촬영은 완전히 금지되어 있으며 경비원의 철저한 검사를 받은 후 내부로 들어갑니다. 신발의 먼지를 제거하는 장비를 통과한 후 수백 미터에 달하는 무빙워크를 타고 중앙부로 향하며 에어 샤워를 통해 먼지를 제거해요. 시신 안치실에서는 유리관 안에 안치된 시신 주위를 참관자들이 숙연하게 걸으며 참배하게 됩니다. 김정일이 사용했던 물건들을 전시한 방도 있어 크루저, 고급 승용차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북한 주민들에게 혁명의 성지 중 하나로 여겨지는 곳이기도 하죠. 방문객들은 이런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북한 체제의 특수성을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평양 시내 언덕 지역이 유원지와 삼림공원으로 조성된 만경대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역사적 장소입니다. 중심부에는 김일성의 생가가 있어 북한 주민들과 관광객 모두에게 인기가 높아요. 김일성의 생가는 조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초가지붕 집으로 증조부부터 4대에 걸쳐 거주했던 곳입니다. 일가가 사용했던 유물들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국가 주석의 어린 시절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관광지예요. 1984년 평양에 조성된 개선청년공원은 북한의 대표적인 놀이공원입니다. 메리고라운드와 관람차 같은 활기찬 놀이기구뿐만 아니라 정적인 분위기의 분수대와 같은 휴식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요. 시내 중심가에 위치해 있어 매일 많은 평양 시민들이 방문하는 관광 명소입니다. 물론 각 놀이기구마다 요금이 부과되는 시스템으로 부유층이 아니면 지불하기 어려운 금액이라는 점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북한에는 이곳 외에도 여러 테마파크가 있는데 그중 유명한 곳이 대성산 유원지입니다. 워터슬라이드와 롤러코스터 등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화려한 놀이시설들이 많아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아요. 이런 시설들을 보면 북한도 나름대로 현대적인 오락 문화를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953년 평양에 개관한 조국 해방 전쟁 승리 기념관은
지상 3층 건물의 군사박물관입니다. 한국 전쟁에서 미국에 맞서 사회주의 체제를 수수한 김일성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개관한 경위가 있으며 한국 전쟁에서 북한군과 유엔군이 실제로 사용한 무기와 미군 군함 같은 대형 무기, 화포, 당시 신문 기사 등이 전시되어 있어요. 실내에서는 촬영이 금지되어 있지만 야외 무기 전시물은 촬영이 가능합니다. 2004년 북한에서 처음으로 세계유산에 등록된 고구려 고분군은 63기의 고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2003년에 등록될 예정이었지만 고구려 지역의 영토 문제와 관련해 중국 측이 북한 단독 등록에 반대하여 이듬해 중국과 북한 모두의 고분군이 동시에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었어요. 기원전 1세기부터 약 700년에 걸쳐 한반도를 지배한 고구려 시대에 만들어진 이 고분들 중에는 당시의 문화와 풍속을 전하는 벽화를 볼 수 있는 고분도 있습니다. 고구려와 일본의 교류를 보여주는 벽화도 있어 역사 애호가들에게는 필견의 유적이죠. 평양에서 자동차로 2시간 반 정도 거리에 위치한 지방도시 개성에 있는 개성 역사 유적도 주목할 만합니다. 관광도로가 정비되어 있어 접근이 용이한 입지에 있으며 고구려 고분군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세계유산에 등록되어 있어요. 918년부터 400년 이상에 걸쳐 고려 왕조의 수도로 번영했고 이씨 조선에 멸망한 후에도 중요한 상업도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북한에서 특히 역사적 의미가 강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반도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성문인 남대문과 고려시대 해외 국빈들의 숙박시설로 사용된 성균관 등이 유명해요. 군사분계선 코앞에 위치해 있어 한때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서울에서 당일치기 관광 투어도 운영된 적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온천지로 유명한 양덕의 재개발을 통해 2020년 개장한 양덕 온천문화휴양지는 북한 최초의 종합 온천 리조트 시설입니다. 도쿄돔 약 35개 분량에 해당하는 광대한 부지 중앙에 레스토랑과 상점이 입주한 서비스 시설이 있고 이를 둘러싸듯 7개 여관과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각종 시설군, 요양시설이 건설되어 있어요. 온천시설로는 가족탕, 진흙치료탕, 모래치료탕, 20개 이상의 노천탕 등이 있어 조선을 대표하는 유황온천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피로를 치유한 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온천을 이용해 삶은 온천 달걀이에요. 온천의 약효성분을 흡수한 영양가 만점의 반숙란은 하루에 수천 개씩 팔린 적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병설된 스키장에서는 스키와 스노모빌 등 겨울 스포츠를, 승마공원에서는 말을 타고 고원을 달릴 수 있어요. 휴양시설에서는 탁구, 미니골프, 사격, 전자게임, 영화 감상 등 다채로운 오락을 즐길 수 있어 당일치기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놀라운 매력으로 가득합니다. 다만 시설 개방과 팬데믹 유행이 불행히도 겹쳐버려 불과 1개월 만에 한산해진 상태로 현지로의 식량 배급도 끊긴 일로 관광지 직원들이 빈곤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그들이 어떻게든 생계비를 벌기 위해 북한에서는 엄격히 금지된 한국 드라마나 영화 등의 콘텐츠 운반, 판매에 손을 댄 결과 26명이 체포되어 사형이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외국인 수용이 본격화되면 시설의 부흥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2013년에 준공한 대형 수영장인 문수물 놀이장도 주목할 만해요. 실내외 수영장에는 다양한 종류의 워터슬라이드와 인공 폭포가 있어 계절에 상관없이 연중 수영을 즐길 수 있습니다. 수영장뿐만 아니라 각종 구기 종목과 암벽 등반을 즐길 수 있는 야외 및 실내 체육관, 소금이나 한약재를 사용한 사우나실, 음식과 음료 서비스 시설 등도 병설되어 있어요. 김정은이 스위스 유학 시절에 본 워터파크를 재현한 시설로 부유층을 중심으로 많은 평양 시민들이 방문하는 명소가 되어 북한을 대표하는 현대적 레저 시설입니다. 과거에는 전력 부족으로 인한 악취 소동이 문제가 되기도 했어요. 수영장에서 소변을 보는 아이들이 많은 가운데 정전으로 물 정화 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수면에서 코를 찌르는 심한 악취가 발생하여 아무리 즐거운 레저 시설이라도 악취가 나면 망쳐버릴 것입니다. 평양에서 동쪽으로 200km 떨어진 항만공업도시 원산은 관광지로도 유명한 지역입니다. 추운 북한에서는 비교적 따뜻한 기후가 특징으로 여름철 휴양지로 해수욕을 즐길 수 있어요. 송도원 해수욕장에는 기밀 쪽에 별장이 있어 간부들은 자동차로, 서민들은 기차와 버스를 타고 멀리서 찾아오는 인기 리조트입니다. 하지만 해수욕장 역시 수질 오염 문제가 심각해요. 항구에 출입하는 선박들이
불법 투기한 폐수와 원산 시내의 생활 하수로 인해 수질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주변에서 장사를 하는 노점상들도 물 조선의 피해를 받고 있어 관광객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에요. 송도원 해수욕장 인근의 대규모 복합 레저 시설인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는 조선뿐만 아니라 세계 아이들이 모여 캠프 생활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직접 요리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요리 실습실도 있습니다. 숙박시설, 식당, 극장, 게임센터, 도서실, 미술관, 3D관 등 다방면에 친 시설이 병설되어 있는 것도 특징이에요. 또한 야외 운동장과 체육관, 실내 및 야외 수영장, 양궁장에서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으며 심지어 수족관과 동물들과 접촉할 수 있는 시설까지 갖춰져 있어요. 이렇게까지 다양한 활동을 갖춘 시설은 일본에서도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평양에서 3시간 반 거리에 있는 전체 길이 110km의 대규모 스키 시설인 마식령 스키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상급자용부터 초급자용까지 10개 코스에서 스키와 스노보드를 즐길 수 있고 수평 엘리베이터와 음식을 구매할 수 있는 휴게소가 여러 개 설치되어 넓은 구내 이동도 부담되지 않아요. 실내 클리닉이나 의료실, 긴급 수송용 헬리콥터 착륙장 등이 있어 놀이 도중 부상을 입어도 안심입니다. 이만큼 큰 스키장이니만큼 당연히 숙박시설도 있어요. 자연과의 조화를 의식한 디자인의 마식령 호텔에는 샤워실과 사우나가 있는 수영장, 스포츠 체육관, 미용실, 당구와 카드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오락실, 댄스홀, 선물 가게, 사진 스튜디오, 어린이용 놀이방, 서점이 완비되어 호텔 내에서만 하루 종일 놀 수 있을 정도로 충실합니다. 눈이 내리지 않는 계절에도 등산이나 롤러스케이트장으로 이용 가능해 정말 사각지대가 없는 엔터테인먼트 시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시설을 보면 북한도 관광산업 발전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일성의 지시로 1959년 개원한 평양에 있는 북한 최대의 동물원인 중앙동물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쿄돔 약 22개 분량의 광대한 부지에 8개의 동물관과 37개의 사육장이 있으며 세계 약 800종 만 마리 이상의 동물이 사육되고 있어요. 그 중에는 세계 각국의 원수와 저명 인사들이 기밀족에게 증정한 동물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충류관, 맹수관 등 종류별로 전시관이 나뉘어 있고 인민들의 위대한 문화휴식장이자 대중교육장, 과학지식 보급의 장소인 중앙동물원은 언제나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난다고 여행사 홈페이지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좋지 않은 일화들도 따라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통 여행 가이드북에서는 이 동물원을 우울하고 침울한 장소로 꼭 피해야 한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한 방문자에 의하면 식량 부족으로 인한 영양실조로 마른 동물들로 넘쳐나고 사료는 인근 밭에서 잡은 풀 등으로 보충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애초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굶주림에 곧 고통받고 있는 북한에서 10,000마리 이상의 동물들이 풍족하게 살아간다는 것 자체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 외에도 북한 관광에는 여러 제약이 따릅니다. 개별 여행은 불가능하고 반드시 정부가 지정한 가이드와 함께 움직여야 하며 촬영 금지 구역이 많고 현지인과의 자유로운 접촉도 제한되어 있어요. 또한 인터넷이나 휴대폰 사용에도 엄격한 제한이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유로운 여행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관광을 경험한 사람들의 후기를 보면 예상보다 훨씬 다양하고 흥미로운 볼거리들이 있다는 평가가 많아요. 특히 평양의 현대적인 시설들이나 백두산 같은 자연경관은 정말 인상적이라고 하네요. 다만 이런 화려한 시설들이 대부분 외국인 관광객이나 특권층을 위한 것이고 일반 주민들의 실생활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북한에는 의외로 화려한 관광지와 레저 시설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